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대학 물리학 첫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리학, 저희가 이제부터 배울 거는 물리학인데, 물리학이라는 거는 뭐 어떤 차가 얼마 만의 속도로 움직였다, 뭐 얼마 만의 각도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치 측정이나 이런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은 또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량적인 값의 측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값을 표현하려면은 좀 스탠다드한 단위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길이, 시간, 질량의 표준, 단위 표준을 오늘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제 표준이라는 말 자체가 뭐 어떤 사람이 북극에서 잰 1m와 미국에서 잰 1m 이런 게 이제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계적인 기구에서 좀 단위 자체를 좀 정해져 놨는데 SI 단위라고 합니다. 길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측정을 하고요. 이제 밑에는 SI 단위계가 뭐 어떻게 정해졌는가인데 이거는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잠시 누르시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차원 분석. 차원 하면은 이제 흔히 떠올리는 게 3차원, 뭐 4차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은 조금 다르고 어떤 양의 물리적인 유형을 이제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길이, 질량, 시간은 라지 L, 라지 L, M, 라지 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제 차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괄호, 뭐라고 하죠 이거? 하여튼 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속도의 차원 한번 분석해 보면은 라지 T분의 라지 L, 이제 뭐 시간분의 길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넓이 차원을 분석하게 되면은 라지 L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동류형과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같은 차원일 때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땡땡은 은 땡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동류 한 끼니만 뭐 양변으로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 x는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뭐 이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등가 속도 이제 a로 움직여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거를 차원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x는 아까 전에 거리였죠. 거리이기 때문에 라지 L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a는 가속도인데 이거를 차원으로 표현하면은 t 제곱분의 라지 L입니다. 그리고 t 제곱은 곱하기 이제 라지 t의 제곱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t 제곱끼리 날려 보내고 나면은 라지 L은 2분의 1 라지 L이 되는데 이제 2분의 1은 이제 좀 보정해주는 상수이고 무시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상수라는 거는 차원이 이제 없는 값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양변의 차원이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같기 때문에 이 식은 뭐 맞다고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를 이용해서 한번 다른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의 형태인데 x는 a의 n승, t의 m승에 비례한다 라고 식을 한번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라지 L이 이제 차원으로 분석하게 되면 라지 L의 1승, t의 0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변형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A의 n승에 t의 m승이 라지 L과 같고 라지 L의 1승과 t의 0승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n은 1이고 n-2에는 0이란 식을 도출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n은 1이고 m은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at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식을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실질적인 값을 통해서 개수만 좀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식이 나오는 거죠. x는 2분의 1 at 제곱. 이제 이런 식 하나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차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아쉬워서 추가로 하나만 더 풀어보자는 건데 이제 또 하나를 더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가속도는 kr의 n승, v의 m승 이러고 한번 세워봅시다. 당연히 k는 지금 상수고요. 차원이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r은 원래 식에서 반지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길이 차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식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연립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n 플러스 n은 1이고 m은 2라는 식을 통해서 n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제 a는 krv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 식과 뭐 거의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의 환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뭐 어떤 단위가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뭐 인치라는 단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인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제 1인치는 2.54cm라고 하는 단위 표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5인치는 이제 15인치 곱하기 1인치 분의 2.54cm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1인치와 2.54cm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1을 곱한 것과 같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치가 이제 나눠지고 15 곱하기 2.54cm가 돼서 38.1cm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좀 변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단위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유효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정밀도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유효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밀도는 높아집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70.2g 있죠? 70.2g의 유효 숫자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단위의 개수가 지금 3개거든요. 그래서 3개의 유효 숫자가 3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27g의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릿수가 지금 4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70.27g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727 3개고요. 72.7 또 3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효 숫자가 1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뒤에 적혀 있는 뭐 자릿수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런 거는 이제 유효 숫자로 해당이 안 돼요. 유효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려면은 1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유효 숫자는 확실하게 1개고 10의 제곱은 유효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효 숫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이제 3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유효 숫자 하나까지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100을 곱한 경우와 그 다음에 진짜로 세 자릿수가 다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100의 유효 숫자는 1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제 3개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뭐 100 곱하기 10의 0승, 1개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1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0.0072는 유효 숫자가 지금 2개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4.072는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공은 이제 당연히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효 숫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0.007의 유효 숫자가 뭐 어떤 문제에서 유효 숫자가 이거는 3개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냥 유효 숫자가 3개이게끔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0.72 유효 숫자가 지금 3개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게 유효 숫자가 3개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 숫자끼리 더하고 빼기 이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72.07g과 72.1g을 더한다고 쳤을 때 아마 당연히 144.17g이 이제 정확한 값입니다. 근데 이 수치들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유효 숫자 개념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72.1g이 아니라 121일 수도 있고 131일 수도 있고 14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덧셈을 할 때는 부정확한 것, 그러니까 유숫자가 적은 것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2.1이니까 유숫자가 지금 점하고 한 자릿수까지 이제 표현이 되죠. 그렇게 보면은 144.17g인데 144.1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144.1이 답이 아니라 지금 7을 이제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반올림을 해주게 되는데 144.2g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도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의미의 숫자를 잡아봤는데 1.88 곱하기 2.972는 실제 제가 암산이 아니라 그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5.5873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효 숫자가 지금 가장 부정확한 것,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가장 적은 거는 지금 1.88이니까 세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58인데 5.58 다음에 7이 있죠. 아까 전 방식이랑 마찬가지로 7이 있으니까 반올림을 하면은 5.59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